를 조금 만들고 그랬는데 사진들하고 설명 중에서 빠진 것들 그걸 이제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고 토론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 이건 어디서? 예, 이거 신성로 예, 선장 때 사진인. 그 선장 때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예. 제 때 줘서 제가 책을 내면서 예, 그걸 이 책에 기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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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국 상선에 선장하실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보니까 키가 좀 나직하신 것 같습니다. 키가 적고 예. 해서 일본 사람을 많이 닮아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 캡틴 신 이럴 때는 그 신성모 그 학장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인연으로 이 박사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으로 추대가 돼서 가실 때 배를 타고 예. 가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 선장이란 이 자리가 아주 임금의 자리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대영 제국의 슈퍼마스터가 됐다는 기사를 보고 신문 기사를 예, 기사를 보셨군요. 보고 그 캡틴 신을로 했고 국무위원을 내내 있으면서도 신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캡틴 신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어떻게? 이거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인도의 전기 항로 회사에 승선하고 계실 때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우리 장관들 또 미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국기를 기양을 하면서 신성모 학장이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기상에 올라가서 기상영접을 한 분이 신성모 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공항에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대통령을 갖다 환영하는 그런 장소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대학 학장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몸도 체구도 적고 깡마르고 이래서 그야말로 그 조선의 청빈한 선비 정신 이것을 이어받은 분으로 저는 존경을 해왔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중지하고요. 제가 오늘 그 지정 토론은 일단 네 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선은 그 권오인 대표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전용우 교수님, 이정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박지영 학부모님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토론하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권오인 대표님, 권오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인입니다. 너무 귀중한 자료 발표를 듣고 나니까 대한민국 그 역사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 좀 모습에서 반갑고요. 저 역시 반갑습니다. 청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다에 관해서 굉장히 늦게 나온 국가인가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마젤란이 첫
최초로 태평양 항해에 성공한 1520년. 아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박옥규 그 전 해군 참모총장님이 고려호를 타고 대략 1950년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마젤란이 태평양 항해를 한 거랑 비교를 하면은 43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 일제를 거치면서 바다에 전혀 문외한이고 바다랑 관계없이 살다가 정말 우리의 선배님들이 선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지금의 바다가 개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장택진 그 전 총리의 시파워, 그다음에 이은상 시인의 난중일기 등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바다 사상, 해양 사상을 고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그때보다가 더 열악해진 거 아닌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바다의 진실적인 것들이 우리 문화 저변에 녹아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대략 1공화국 때보다가 지금이 양쪽으로는 대단히 풍성해졌지만은 질적으로는 나아지지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염려가 생깁니다. 모두의 그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한국 그 해운 80년사가 편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장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시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인사말 해주신 그 해운협회의 김영무 그 부회장께서 많이 관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셔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성모 한국해양대학장 소창 신성모로 이렇게 묘비를 적으신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라는 그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성모 학장님은 바다의 인생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라는 게 대한민국이 바다의 역사를 잘 일구고 또 본인이 노력한 것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역시 주제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청자님 그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화주 국가가 아닌 선주 국가, 그다음에 해양 문화가 앞서고 대륙 문화가 뒤쫓아가는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모든 그 문명의 전파, 발전은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해운 관련되는 선각자분들이 한 만큼의 노력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 앞으로 후배들도 해 가서 더더욱 그 발전된 바다가 되기를 또 해운이 되기를 해양이 되고 물류가 되고 수산이 되기를 바라바지 않습니다. 오늘 그 청자님 그 발표가 한국 해운 해양의 대부를 말씀하셨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대한민국의 그 방향이 바다 쪽에서 바라보고 바다 쪽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청자님이 종합적으로 요약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국시대 때는 삼국이 다투어서 중원으로 들어가서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해양사상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봉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을 뿐더러 그 중동까지 발을 뻗쳤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고려 때도 중력까지는 그런 기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반기에는 이 불교의 그 살생 금지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바다와 버려졌고 조선조에는 유교를 받아들여서 뱃사람들을 갖다 전시하는 이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스리바스타바 IMO 총장이 한국을 오셨을 때 제가 4박 5일을 측근해서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교통부 또 예무장관을 만나고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그 세계해사대학 창립 그 지원금을 4만 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해양대학에서 설명을 듣고 그 1200명의 학생이 집중 훈련해서 일사불란하게 사회를 하는 것을 검열을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fantastic, 놀랍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세계의 해운을 주도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한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해양대학 출신들이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를 볼 때 IMO 사무총장이 나왔고 해양수사부 장관 그리고 키아루 회장, 선주협회 회장 이렇게 차지한 것은 참 IMO 사무총장의 그 예언이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해운인들이 분발해서 우리 해운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80주년사 서신 그 우리 저 김영무 부회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해 달라고 예. 말씀하십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제가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 국장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스리바스타바 저도 이제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5년대 국장님 가방 못 차고 IMOMS 총회 갔을 때 그때 사무총장이 스리바스타바예요. 인도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금 우리 임기택 사무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택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종길 국장님이 거의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국장님의 지도하에 임 총장이 잘 해서 그 우리 말로 하면 세계 해양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 듣고 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우리 황백일 학장님, 이시영 학장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황백일 학장님한테 그때 기관학 개론인가 저는 항해학까지만 기관학 개론에서 한번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게 레시프로케이팅 엔진이라는 걸 배웠고 이시영 학장님한테도 강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아까 권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해양대학 교수는 김성준 교수를 통해서 뭐 조그맣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해운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 자료는 우리 김 국장님께서 써주신 자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해양대학 목포해양대에 있는 이재우 교수님이 또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형규 교사님 쓴 자서전도 있고 해서 여러 평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저희 그 해운협회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80주년 해운사를 저희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성모 학장님께서도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제가 29기입니다만 우리 김종길 국장님보다는 16년 후배죠. 하지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신성모 학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나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그 국장님 말씀드리니까 신성모 학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승만 대통령이랑 동일체로서 한몸에 대해서 이제 하야하다 보니까 신성모 학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적인 슈퍼마스터하고 성각자로서 특히 그분이 아마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동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후학들이 반드시 우리 김종국 국장님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신성모 우리 학장님 성각자 분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걸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협회가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저희가 잘못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해운계의 올바른 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넣어주시고 저도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성모 학장의 그 평전을 하나 발견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기사 협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협회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기사 협회가 이걸 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 것도 신성모 학장에 대한 평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8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 평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주협회 또 해기사협회도 물론 참석을 하고 그 케아론이 이런 단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해운 80년사를 만들면서 신성모 평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우 회장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정 토론은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전영우 교수님이십니다. 전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길 청장님, 국장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 김종길 청장님, 국장님 기억하는 것은 2003년도에 이 선언의 역사라는 이제 책을 그때에 이제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이 책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금 돌아가신 이준수 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을 때여서 이준수 학장님도 이제 거기 집필로 참석하셨고 저는 말석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연수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여서 거기에서 연수원의 역사를 이제 쓰기 위해서 말석에서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해운 국장을 하셨던가 그렇게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열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나고요. 부산 청절 시절에서는 아마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NGO들, 특히 이제 종교단체들이 선원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도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부두 근처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부산 청자로 계실 때인데 선을 위한 활동인데 왜 이것을 막느냐 해서 그때 당시 청자하시면서 이제 총무과장에게 나무라면서 그 활동은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된다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이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통해서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실바스타바 사무총장이 이제 83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인도 사람으로서 세계 회사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학생을 모집하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는 제가 해양수산연수원에 설립 당시였기 때문에 초기에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준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운정위원장을 하셨고요. 박용섭 교수께서 그때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실 텐데 우선 그 덕택으로 제가 WMU에 이제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돼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김종길 당시 이제 국장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사실 이제 해운의 대부가 신성모 전 우리 이제 대학의 학장님이신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당시 선언의 역사를 집필할 때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석에 있어서 감히 의견을 낼 수는 없었으나 거기 계신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었으나 제 기억에는 그때도 김종기 국장님께서 신성모 학장이야말로 가장 이 선언의 역사에서 중시될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아마 집필위원들과도 약간의 이견이 그때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오늘 그때 이제 오늘 이 토론을 참가하기 위해서 당시에 집필되었던 책을 꺼내서 우리 이제 신성모 전 학장님의 그때 기술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제 국장님께서 신성모 학장님을 해운의 대부로 보았는가 하는 점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선 이제 당시 우리 해운을 이제 건설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학의 초대 학장이신 이시영 학장님은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고 또 들어는 중국에서 공부하셔서 하신 분도 계시고 전 이제 해군을 상설했던 손은일 제독께서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특이하게도 신성모 학장님께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신 이런 분이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대선배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하시면서 아마도 나라를 잃어버린 이 서름을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이제 융성하면서 산업공사이라는 이런 이제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상업이나 공업을 아주 전시하고 그렇게 멀리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힘이 이제 없어지고 바다를 궁극적으로 멀리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이런 이제 어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오늘은 가장 많이 설득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성악자들께서 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신성모
전 학장께서는 이 대통령을 보좌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해운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무청을 나중에 만들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해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제 정부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셨다 하는 점이 첫째로 우리가 해운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결국 당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때문에 사실 이제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신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양대 학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시영 학장께서 그런 이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학자에서 물러나시고 해양대학에 부임하시면서 어려운 이제 해양대학의 여건을 일시에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시고 해양대학이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심으로써 그야말로 우리나라 해운의 역사를 항상 얘기할 때는 통상 해운의 역사는 무역이 융성하고 화물이 생기고 배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선원이 육성되는 이러한 경조를 겪는 것이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예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성학자들께서 정부기관에서 배도 몇 척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부 조직도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셔가지고 인재를 먼저 육성하시고 이런 분들이 결국 해운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서 이렇게 오늘날의 해운이 건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저에는 역시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해운 쪽에 해양 쪽에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되고 해운 산업을 육성했다는 생각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정일 국장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도 신승모 이제 학장님을 먼저 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동의가 되는 바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렇다면은 이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와는 또 별도로 우리가 해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좀 소상하게 한 연구를 해서 역사를 새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이제 토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우리 동료 교수들과 얘기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때 선의 역사를 쓸 때도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하나인데 혹시 김종일 처장께서 가족과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신성모 이제 학장님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돈독해졌는가? 그때 당시 글을 읽어보면 추측컨대 그는 추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영국에 계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밀병을 받아서 활동했겠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러나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으로 그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선의 역사 속에. 혹시 인터뷰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신성모 그 학장님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독해졌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좀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신승모 학장님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끄집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학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 저희 예, 토론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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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안 하셔도 예, 답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비소가 최고 정점에 위기에 들어갔을 때인 1983년 5년 두 차례를 제가 소련 오데사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83년에는 들어간 그 그날 밤에 칼기 격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소련이 많이 변화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다 와서 그 세미나에서 취급한 걸 하나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에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서 IMO 해상 활동이라는 책을 냈고, 두 번째 갔다 와서는 항만 관리라는 책을 내서 당시에 IMO를 전혀 그것도 비계책지였는데 그 두 개 책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난 뒤에 이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수출 제일주의를 역점을 두어서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부에서 이러던 해양대학 출신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다들 선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강창성 소대청장께서 그 해양대학생들을 특제를 해가지고 사무관 자리를 갖다 메웠는데, 제가 국장이 돼서 보니까 그 캐비넷에 서류가 가득 찬데 이게 풀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냐 하니까 IMO에서 온 서류입니다. 그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지도 않아 놔뒀냐 하니까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가지고 키아루의 김상진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 IMO의 일을 갖다가 좀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예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IMO의 일을 키아루의 사무국을 만들어서 일을 했고, 그때 김태우 부장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런던으로 발령이 나서 본격적으로 IMO 활동에 참여를 해서 IMO를 발전시켰는데, 그 당시 83년도에 IMO 갔을 때 IMO 이사국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A, B그룹에는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 지역 대표인 C그룹에 했는데도 그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문제다 해서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에 임기택 사무총장 그리고 박영선 그 해수원장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영어에 능통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분이 우리 해운 항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성모 저 캡틴께서 한국해양대학교 학장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한국해양대학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말았는데 우리 고려대학 출신이세요, 신성모 선생님이요. 저도 약간 잘못됐다. 그때 뭐 해군 참모총장만 하셨으면 됐는데 국방장관, 내무장관 이게 안 맞다 했는데 우리 고려대학에 있는 이렇게 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 독립운동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정치적으로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이미 고려대학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토대를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을 이렇게 선장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연빈 국장님께서 오늘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이제 송기정 평전을 하시면서 이제 신 학장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 점에서 우리 김연빈 우리 대표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 이야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예.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이미 카톡에도 또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발언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제 뭐 평전 얘기도 나오고 또 신성모 학장의 또 새로운 면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카톡에 쓴 것처럼 저도 뭐 제가 신성모 그분을 아는 게 전혀 아닌데 이제 송기정 평전을 쓰다 보니까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신성모 학장 뭐 회원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기정과 신성모 그분이 런던에서 만난 그런 에피소드가 그게 이제 송기정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뭐 조사라기보다는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송기정 평전을 만들면서 송기정 평전을 이해를 하려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책에는 없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자료를 조사를 해서 거의 부록 형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98명, 108명이었어요. 98명 그거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성모 그분이 이제 명단에 없었는데 리스트에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말씀을 해서 이제 넣으면서 보니까 야, 이 신성모 학장을 이게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좀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위키피디아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신성모 학장 그분이 이제 6.25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다음에 국방군 사건 뭐 거기에 이제 핵심 인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야, 괜히 또 이런 분 책에 넣어 가지고 또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분은 이제 해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왜곡하지 않고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송기정 평전 뒤에도 거창 양민 사건, 그 다음에 국방군 사건도 제가 잘라내지 않고 일부러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신성모 학장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송기정이 1936년 8월 9일 날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폐막식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런던 여행을 합니다. 근데 런던 여행을 할 때 이
그 송기정이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성모 그분이 송기정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새벽 3시인가 이제 송기정을 만납니다. 그런데 송기정이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막 그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조선인을 차별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송기정이 그 신성모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하는 전기 화객선에 이제 선장을 하시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면은 또 괜히 또 좀 뭐 좋지 않은 일도 생기니까 조금 좀 참으라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조언을 하셨다고 이제 그런 게 손기정 자서전에 써 있어요. 1980년도에 발간된.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또 얽힌 얘기가 우리 그 김문호 선장님한테 또 나머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호 선장님,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김순장님. 마이크. 김문호 선장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그 음소거가 안 된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거든요. 아까는 잘 되셨는데 우리랑 통화할 컴퓨터 때. 왼쪽 하단에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어? 예, 김문호 선장님 들리시나요? 음소거 방법을 김문호 선장님 화면 나온 우측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에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음소거 창이 뜹니다. 거기에 빨간 선으로 사선이 그어진 부분을 재클릭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사진 우측 상단을 클릭하십시오. 점 3개. 김문호 선장님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이제 네. 오늘 됐습니까? 네, 김문호 선장님 되시나요? 제 김문호 말씀 선장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예, 그럼 정필수 박사님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미숙해서요. 제가 드리서는 딴 게 예, 말씀해 아니고요. 주십시오. 제가 그 안동에서 중학교 다니던 그 지난 시절에 조그마한 그 추억거리인데요. 그 당시는 그 12월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은 전부 그 서점에 가서 내년도 1, 2장을 그 사는 게 좀 관례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 서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 하고 내년도 1, 2장을 개폐하게 되면은 다들 그 행복한 세모가 됐고요. 그때 제가 안동의 그 스쿨 서점이라는 그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가장 큰 서점인데 거기서 학창 일기라는 일기장을 사서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일기장에는 매월 첫째 날은 꼭 그 표지에 1월 1일 같으면
1월 1일 시작하기 전 1월 첫 표지에 명사의 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송기정 선수의 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1936년대 11회 백림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우승을 하자 그 당시 주최 측 일본 정부에서 구라파 여행을 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갔더니만은 한국 청년 신성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하고 그 참 밤을 새워서 토론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신성모라는 사람 얘기가 우리나라는 좁다. 거의 섬나라에 가깝다. 우리나라 나갈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당신도 해운 쪽을 공부를 좀 하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 그 아름다운 내 추억이 있어서 김연빈 그 사장님의 참 아름다운 송기정 평전을 보고 저도 그 참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하도 감동한 나머지 그 뭐 짧게 제 소회를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좀 부풀려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저는 뭐 그 다른 것 어떤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좀 감사합니다. 덧붙여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손기정 그 유족들 그러니까 그 손자분한테 손기정 재단의 사무총장한테 손기정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운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손자가 하는 말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손기정 선생이 해운을 한단 말이냐. 손기정 선생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신 분인데 앞으로 장래에 체육 지도자가 되려고 했겠지 무슨 해운을 하려고 했겠느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그 해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는가 이제 그것을 이 평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 짧은 소회였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 한마디만 좀 해도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그 우리 김님선 말씀 들었지만 김문호 방금 같은 박사님. 얘기를 하시길래 아하 이거 저 얘기가 잘못 전달됐구나. 명백하게 신성모 씨는 송기정 씨 보고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해운 쪽이다. 바다 쪽이다. 그쪽을 한번 선각자를 해보는 거 어떻겠나고 말씀드렸다는 걸 맞는데 그것이 올림픽에 우승까지 한 사람 보고 너 선장을 해가 먹고 살 길 없나 그 정도로 들렸던 오해였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했던 것은 나라에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뭐 한 인간이 먹고 살 데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손기정이 생각한 게 아니고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제가 말한 건 후손들이 혹시나 그렇게 들었을까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필수 박사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길 국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는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한국 해운의 대부로서 지금 신성모 학장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 해운의 비조 누가 과연 해운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최봉준이란 분이 우리나라 해운의 비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봉준 그분은 1906년에 1,400톤급 화물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선박을 투입해서 청진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에 소를 운반해서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1917년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셔서 그 해운업이 중단이 되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선을 투입해서 해운업을 업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전개했던 사람은
최봉준입니다. 이분의 그 공로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물론 최봉준 씨는 그 후에도 독립운동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99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미 공로가 인정이 된 그런 분이고 이분의 행적, 모든 역사적 사실은 우리 해운 분야를 역사를 정리해 갈 때 해방 이후로부터 치면은 지금 80년이 되겠지만 해운업의 역사로 본다면 1906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06년, 190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그때 전쟁에 사용됐던 군함을 군함으로서 퇴역한 배를 사들였어요. 최봉준 씨가. 그래서 그걸 갖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는 1906년이니까 일제하가 아니죠. 대한제국의 그 말기인데 그때 해운업을 시작했다. 굉장히 성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자식도 없고 이어받지를 못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고 그 후에 이제 일제시대 암흑기를 지나고 해방업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최초의 해운업의 시작은 1906년 최봉준 씨가 시작했다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한국 해운업의 대부죠. 사실은 해운업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초를 다 다지신 분은 신성모 학장,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지 않아도 아마 해운협회에서 2년 전인가 우리 한국 해운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할 때 그 최봉준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로 돌아가서 이제 이정관 학자, 이정관 교장 선생님.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책에서만 읽고 또 말씀으로 많이 들었던 정통 해운 관료이시고 우리나라 해운 정책의 선전에 크게 기여하신 우리 김 국장님을 이렇게 뵙고 또 해운 대부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현종춘 선배님을 한 15년간 대한선주에서 예전에 해운공사시죠 모시고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승선할 때 국제적으로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증에 관한 국제협약 STCW 협약이 발효가 시작할 때 되고 항만 통제 포트 스트레이트 컨트롤이 발효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 선원법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시면서 국제협약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고 말씀하신 이준수 학장님과 오늘날의 해양선연수원, 해기연수원 수립을 주도하시고 또 KR에 IMO 관련 연구를 전적으로 지원하시면서 오늘날 한국이 국제해운 리더국으로서 되는데 기초를 놓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이 해운 선각자님들의 해운을 향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분들이 가진 비전과 도전과 희생과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후배들이 정말 리더십을 진짜 참된 리더십을 바라보라 그런 모델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준수 학자님을 가까이 뵈면서 그분으로부터 신성모 학자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13기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전학생들이 외출을 금지당했고 영어 수업을 했고 도서관엔 다 영어 문자 신문만 놓여 있었고 그래서 해기사 역량이 무척 크게 증진하는 데 기여를 하셨고 선배들의 그런 병역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해기원령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군 장교로 임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후에는 결국에는 역량 있는 해기사가 되어서 해기사들이 국제적으로 송출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신성모 학장님의 그 면허하시면서 엑스트라 마스터 제도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근무했던 대한선주에서 이어받은 한진해운에서는 선장님들을 평생 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님들 한 6년 정도 근무하시면 그분들을 심사하셔서 선장님들을 부르기를 상무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엑스트라 마스터 제도를 그대로 원형을 해서 선장님들한테 4기 경로에서 처우도 올려두라고 임원급으로 인정한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어떤 많은 선각장님들께서 애쓰셔서 우리나라는 우선 해기사를 양성 배출해서 선원공급국으로 국가해운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제가 이준수 학장님부터 듣기로는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3억 불, 차건으로 2억 불에 받은 금액 중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설득해서 최우선 순위로 660만 불의 배정을 받아서 한바다호를 건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다음 70년대 시작된 우리 선원들과 해기사들의 송출로 통해서 그동안 약 10억 불 정도의 운임, 소위 말하는 우리 선원들의 급여가 들어오면서 국가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기획의 시드머니로 기여한 바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큰 기여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파병된 강부와 간호사들의 노력을 훼손하시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만 그들이 벌어들인 국가경제 발전 개혁은 약 2억 달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원들의 이런 송출임금이 4배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선원들이 기여한 바는 그렇게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기사들 또는 선원들의 자긍심이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또 계셨고 또 해운을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이 후배들이 해운으로서 전 국민에게 해양 문화를 친해양 문화를 조성하고 해양이 친국민해양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가 그런 점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선원 공급이면서도 선원 수요국입니다. 이 선원들이 해운 선박 승선 경험을 토대로 오늘의 제1조선국을 만들었고 항만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 외에도 물류의 중심을 되었는데 이렇게 우수한 선각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처럼 우수한 선배님을 따라서 멋진 해기사들 또는 해운의 사설을 가져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그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경험담이 있으신지 그러면 복잡하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나누고 저희 후배들한테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산, 인천 해사대학에 그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처음에 각종 학교로 해가지고 1년 수업연합이었습니다. 제가 국장을 하면서 이 두 학교를 3년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3년제를 만들면서 경기기원에 승인을 얻고 해야 될텐데 일단은 해놓고 보자 해가지고 2학년이 되니까 지구 사람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 예산 청구를 하니까 왜 상의도 안 하고 3년제로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수모를 많이 당해서 그 선언학교가 지금 회사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많은 해양에 기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영 학부모님, 우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임에 쭉 나오고 계신데 목포양대학교 학생 학부모님이십니다. 박지영 우리 학부모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지금 채팅창에 글은 남기셨습니다만. 좀 어려우신가 보네요. 예.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모임에 해운 쪽이 한 3분의 1 정도, 또 선박금융, 또 조선 쪽, 또 물류 쪽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너무 이야기가 이 해운 쪽에만 이제 쏠려갖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박금융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운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로 금융인 지금 계신 것 같으신데 최재형 선배님 좀 계시나요? 최재형 선배님,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형 선배님. 예, 최재형 선배님 안 계시나요? 강병태 박사님. 우리 금융하시는 쪽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태 박사님. 예, 자, 안 계시죠? 강명호 선장님 계세요? 강명호 선장님. 일본 계신데 강명호 선장님. 예, 연결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캐나다의 김정수 선배님 계세요? 김정수 선배님 들리세요? 예, 그럼 전작 선배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김종길 대선배님이시자 우리 해운 산업의 대원로이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역사를 잊고 살아왔지 않느냐. 오늘 신성모 학장님을 저희들은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오늘 김종길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전설을 사실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장보고 대사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해양에 관련된 해운에 관련된 5,000년 역사의 불세출의 영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 학장님을 오늘 들어보니 두 분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장보고 대사하고
이순신 장군 문무를 겸비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상황이나 역사나 그다음에 시대 정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역사 의식도 없고 시대 정신이 다들 부족하지 않는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그 해양을 아신 분, 우리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그 신성무 학장님만 해도 시차가 지금 130년이에요. 짧다면 짧고 굉장히 긴 역사예요. 이제 김종길 이런 청장문이 살아 계실 때 더욱 건강하고 해야 역사 복원도 되거든요. 그리고 5,000년 역사의 그 민족의 파라다임, 국가의 파라다임을 대륙이나 이런 데서 해양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양으로. 그 시대 정신이 이제 도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을 아는 어떤 지도자, 이런 분들이 국가 경영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 인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5,000년 역사의 파라다임을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양을 아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한민족 대항해 시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억 가까운 우리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결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단초를 오늘 김종길 청장님한테 어떤 영감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엉뚱합니다만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합쳐서 큰 국가의 어떤 소명의식, 민족의 소명의식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해양 문명, 해양 정신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역사들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후학들한테 많은 교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 오션 폴리텍의 김동욱 그 학생, 그리고 한국해양대학 지금 실습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익환 학생, 이런 분들 좀 망에 계시면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신성모 캡틴의 성공은 이제 그 당시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장기를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영국에 한 30년 동안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영국에 육지에 살지는 않았지만 런던하고 인도 다니는 전기선에 또 선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볼 때는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사정을 아는 데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데 마침 독립운동가에다가 또 엑스트라 선장이라는 분은 뭘 바다만 아는 게 아니라 육상의 경영까지 보험 또 해상법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로서는 강요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분이 육지에 고향에 가만 계셨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바다로 떠났기 때문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큰 장기를 손에 넣으셨고 그 뒤에 이제 정계로 진출하시고 이제 해운에서 대부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는 한국 해운의 대부는 누군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걸 웅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김동욱 학생 계세요? 김동욱. 김동욱 군,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정익환 학생 그 말씀할 수 있어요? 정익환. 아, 오늘 다들 켜놓고 나가시고 그랬나? 예. 김동욱 군. 아, 그러시면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 강경태입니다. 예, 제가 예, 예,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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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강 박사님. 우리 아, 예, 저기 원로 금융인이신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그 신성모 학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국방부 장관을 하셨다 6.25 때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또 6.25 때 국방부 장관을 하심에 따라 하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도 뭐 비판을 많이 받으시고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김종길 국장님 강의를 듣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고 사실 제가 그 영도의 태종배를 이제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명예전당 거기에 1호로 이제 모신 분이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제가 아직 그거는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성모 총장님이 1호 명예전당에 계시다는 걸. 저도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나라 그 해운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중요하시고 진짜 우리 김종일 국장님 말씀대로 해운의 대부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뭐 해양대에 몸담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자세한 역사 사실은 몰랐던 게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성모 장관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또 재평가돼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고요. 오늘 영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이렇게 캡틴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시절에 영국을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또 부천 노동자를 하시다가 또 회사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캡틴까지 하셨던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김영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문물을 접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로서 적임자라고 제가 오늘 느꼈고 사실 6.25를 우리가 예방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 이렇게 참화를 겪은 게 신성모 장관 혼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분을 다시 현양하고 다시 재평가받도록 우리 해운인들이 모두 나서서 다시 한번 좀 이때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일 교수님 청장님 쓰신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우리 후배나 우리 제자들한테도 다시 한번 우리 신성호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선장님 지금 캐나다 계신데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캐나다 김정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캐나다. 우리 김종길 선배님 옛날부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뵙기는 처음 뵙네요.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 선배님 그 역사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준수 학장님 돌아가실 때 바로 몇 달 전에 제가 마침 옆에 허일 선장님이 계셔가지고 허일 선장님하고 지금도 종종 통화를 하는데 마침 이준수 학장님 옆에서 허일 선장님이 이준수 학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보필하셨어요. 거의 매일같이 이준수 학장님 그 보필하시느라고 같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이준수 학장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해운계 원로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 한국의
조선 강국이 또 해운 강국이 됐다고 믿고요. 특히 이 자리에 우리 김영모 선배와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참 반갑네요. 옛날에 우리 옆방 친구였는데 그죠 선배? 우리 김영모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 어이구, 나 누군가 했네. 진짜 반가워요. 캐나다에 계셨구나. 아니 어. 선배님 어떻게 얼굴 하나도 안 변하셨어? 아니야. 나 누군가 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 이 자리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29기들이 우리 해운의 실세예요. 29기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고 뭐 임 선배, IMO서부터 뭐 김환중 선배서부터 뭐 민경래 씨 쟁쟁하십니다. 그리고 또 뉴욕에 가면 또 재팬 재팬 이세동. 선거 맞아. 그러니까 NK. 제가 이 무기들 종종 만나요 여기서. 예, 제가 김영정 선배는 강 하나 사이로 있어가지고 종종 만나고 김영무 씨가 최근에 배를 또 크고 유람선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영우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운 소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선배님. 그 김두현 학생 지금 있나요? 김두현? 네, 있습니다. 김두현 학생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지금 3학년 실습생인데 오늘 비록 우리 한국해양대학 선배님은 아니지만 해운의 대선배님이신데 좀 일대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감이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희 세대보다 거의 100년 정도 위에 계시는 선배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위인전을 하는 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고 저희 같은 젊은 미래 해기사가 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 신성모 학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해운 선각자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그 해양 탐험가들 미켈란젤로나 그 마젤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이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해운인들 그리고 해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영광스럽게 느껴졌고 저희들도 이러한 개척 정신을 닮아서 앞으로 해운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저희 해양대학교나 뭐 해사고등학교 그리고 선원들을 양성하는 곳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지도를 하면 학생들이 미래에 바다를 나갔을 때 사명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역사의식도 생겨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사장님 혹시 계세요? 아까 계셨는데 이상석. 네, 교수님, 제가 있습니다. 계시군요.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저도 사실은 뭐 저는 해양하고 무관하고 금융 쪽에서만 있다가 이제 해양에 대한 걸 배워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 기원이나 이런 시작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다 해주셔서 이렇게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후학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배 타면서 신성모 학장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그 동아일보에 제가 쓰는 김민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에다가 제가 그 썼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배 탈 때 그 선원이 나이가 뭐 거의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이 배를 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성모 그 선장님이 이제 그 배를 탈 때 그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닻을 놓거든요. 닻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뭐 바위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해도에다가 적당한 자리에 이제 닻을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안개가 꼈다 하더라도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닻을 이렇게 쉽게 놓게 됐을 겁니다. 아마 레이더가 한 1950년대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1930년 40년대 이야기 같아요. 근데 안개가 낄 때 이 닻을 어떻게 놓는가가 이게 대단히 중요했답니다. 거의 항구에 가까이 왔는데 막 안개가 자욱이 끼면 이거 배가 닻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닻을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날씨만 좋으면은 이렇게 보고 앞에 산도 있고 바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닻을 탁 놔버리면 되는데 안개가 끼면은 이 신성모 이 캡틴이 그 이 징 있잖아요, 징. 이렇게 그 두드리면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 징을 가지고 저 앞에 가라, 선수에 가라, 앞쪽에 가라, 그걸 두드려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징을 앞에서 막 두드리면은 이 캡틴이 신선장이 브릿지에 있다가 딱딱딱 이렇게 하고 레코 앵카 닻을 놔라 그러면은 딱 닻을 놓는데요. 근데 안개가 이제 벗겨질 거 아닙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기가 막힌 자리에 닻을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에 닻을 딱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닻을 놓나? 그러니까 뭐 소리를 듣고 아마 그게 바위가 있으면 그 징을 치면 징이 뭐 앞에 있는 바위가 있으면 돌아오는 그 소리를 아마 신성모 그 캡틴이 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들어가면서 닻을 놓기 위해 가지고 징을 치면은 그 소리를 딱 듣고 아 여기다 해서 닻을 놔라 딱 하면은 아주 정확한 자리에 놨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 세계 선원들도 신성모 캡틴이 닻을 제일 잘 놓는 선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예. 기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재혁 그 학부형님 망에 들어오셨어요. 이재혁 학부형님. 예. 저 이재 학부형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오늘 우리 청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원래 해양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생활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저희도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한국해양대학 입학하기 전에 집이 좀 어려워서 그 청장님이 애쓰셨다는 그 선원학교 중학교 때 선원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저희 고향이 조금 그 해운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고 그리고 이제 해양대를 가게 됐는데요. 저 해양대학 다니면서 오늘 신성모 선장님 우리 그 학장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선배님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40대 기수 제가 44기인데 그 이시영 박사님이나 이준수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실 때 반도호 그다음 그 실전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허일 학장님이 그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그냥 시향대 나라서 좀 어렵게 살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의식주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
승선 그 해군 예비역량에 가지고 군복무 해결하면서 또 승선하고 또 그런 쪽에만 치중해서 즉 개인의 그 입심양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치중해서 저는 그 해양작 생활이라든지 또 해기사로서 승선했다든지 그다음에 해운업계에서 근무할 때 그런 쪽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해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이나 또 이해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없었거나 또 많이 부족했다는 좀 반성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해기사로 또 이게 고등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일주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계사로서 직업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승선하고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뭐 해운 강국 뭐 해양 세계 해양 산업의 리더로가 돼보자 하는 이런 꿈들을 키워 나가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회계사로서 사명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청장님의 그 주옥 같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저희 자식이 둘이 지금 회계사가 될 건데 자식들과도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해서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회계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현재는 이제 학부모의 위치에서 저 자식들을 미래 회계사들 잘 격려하고 지원해서 우리 그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금까지 일본원이 해운이 계속 회계 재생되면서 세계 해운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일 청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내용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요, 저 손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김익성 그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동아 우리 저 젊은 40대 우리 기수신데 KPI 차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강동원. 예, 좀 말씀, 예. 제가 카메라를 못 켜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오늘 저는 뭐 다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은 예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상을 일궈 놓으신 토대로 저희 후배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상 있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부분도 선배님들의 그런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오늘 정말 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는 또 반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뭐 저를 포함한 40대 이제 해양인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뿌듯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계속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예, 열심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심은범 선배님 혹시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그 우리 최근에 계속 들으시는데 신문범 선배님, 신태범 선생님 동생분이신데 신문범 선배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지요? 예, 조승환 원장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조승환 원장님 계세요? 김상환 교장 선생님. 조승환. 네. 예, 원장님. 조승환 원장님 하시죠. 예. 김 교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그 총장님 아시죠? 네, 김종길 국장님 뭐 저희 학교 그
역사와 같이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선원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가 되고 지금 또 해사고등학교에서 마이스고등학교로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에 많은 그 역사를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히 저 신성모 우리 학장님 비롯해서 해운의 위인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5년 전에 교감됐을 때 학생들한테 뭔가 해기사들이 어떤 명예의 전당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2층 복도에다가 3m 곱하기 15m로 해서 4사람의 해운의 그 명예의 전당에 4분을 제가 그 이력하고 같이 넣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성모 우리 그 학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황열 선장님, 신순성 선장님, 배순태 선장님 이렇게 해서 인천과 인연도 있고 또 우리 해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 4분들을 위인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좀 소개하고 또 학생들이 매일 그 복도를 지나면서 보는 게 혹시라도 관심 있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본다면 이것이 나중에 또 그런 위인들을 따라가는 우리 좋은 해기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었는 그렇게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오늘 특별히 그 신성모 그 학장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생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 4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지만 또 한 10년 뒤에는 우리 김정일 국장님 뭐 당연히 우리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후학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뭐 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그 조성환 원장님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관리국장 또 이렇게 하시고 뒤에 또 저 실장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우리 선원들과 또 밀접히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인사 말씀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 한국해양대학교 현재민 학생이 그 질문이 있다 그래서 현재민 학생한테 일단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말씀을 조성환 원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민 학생.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청장님. 한국해양대 74기 항해과 현재민 학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듣고 이제 신성모 전 학장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사에서는 국사에서 접했던 공간은 좀 새로운 것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다른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2가지 정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부터 제가 그 역사를 배울 때 궁금했던 점이 신성모 전 학장님께서 우리나라 해운의 초석을 다지신 점이나 우리 해양대학이 해군사관학교에 흡수되지 않게 하신 점은 해운 발전에 있어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큰 기여라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복군이나 해외 육사 출신의 많은 군 인사들이 있었을 텐데 상선의 선장 출신이셨고 비무장 독립운동에 종사하신 신성모 전 학장님을 왜 이승만 박사는 국방장관에 임명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요즘 그 학교에서 국사교사들은 신성모 전 국방장관을 제가 입에 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낙루 장관이라고 평가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 독일의 국민돌격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이제 처음 듣는 거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해양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반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김종일 전 청장님께서 저희 젊은 세대가 신성모 학장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 학장님에 대해서는 학번에 설명을 드려서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채 2년도 안 돼서 6.25 사변이 발발되었습니다. 그게 나라 체계가 안 잡혔을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방위원 사건은 병력 자원을 이북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 문제라든가 의식주를 갖다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희생이 되어서 신성모 장관께서 욕을 얻어먹고 신성모 학장은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이 강했던 분이라서 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 심성이 고와가지고 감격하면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성모 학장을 낙루 장관이니 지당 장관이나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신성모 개인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9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돼서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영민하는 걸로 봐서 신원이 해결이 되었고 또 우리 해기사 명예의 전당의 1호로 이 헌정이 되어서 우리 해운계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평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월간조선 작년 8월호에 연세대학의 이성만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자료인데 6.25 사변이 나고 난 뒤에 6필로 7회를 7번이나 대통령에게 전황을 갖다가 보고를 드려서 그 월간 조선에서 6.25 전쟁을 재평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신성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것은 앞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초라는 분이 한국 언론을 좌지우지할 때에 그분을 그야말로 부관 참시를 해서 그렇게 명예가 훼손된 걸로 아는데 그것이 독립유공자라든가 또 해기사 명예의 전당에 이로써 마침 얘기해.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1948년에 귀국을 하셨어요. 신성모 그 캡틴께서 저 상선에 배 생활하다가 그 1910년대에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영국 가가지고 30년이 배 타다가 1948년에 정부 수립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신성모 장관님은 자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우리 정당 활동하면은 어떤 당에 소속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이제 이성만 박사하고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때 방어해 줄 사람이 좀 없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나쁘게 그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받았지 않나 이런 쪽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숙제로 남기고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우리 조성환 원장님에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마이크. 음소거, 예, 음소거가 됐나 봅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블루투스를 아마 끼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김종기 대선배님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게 된 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광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심성모 장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만은 신성모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종기 국장님, 청장님 이런 우리 해운 청각자들이 계셔서 사실 우리 해운이나 조선 또 우리 IMO에 관련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저 청장님이 12대 부산청장을 하셨고요. 제가 29대 부산청장을 했습니다. 하고 또 잘 닦아놓으신 IMO를 제가 IMO 역사에 대해서는 IMO 주재관을 하면서 쭉 그 우리 김종기 선배님 이야기들을 다 섭렵을 했었습니다. A 이사국, C 이사국 떨어지고 다음에 선출했던 당선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부터 뭐 또 A 이사국 진출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덕분으로 저도 뭐 IMO 주재관 3년 또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또 사무총장 당선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후배로서 선배님한테 우리 신성모 학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우리 초기 해운에 관련된 선배님들에 대해서 후배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건강을 잘하셔서 저희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40일에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 해운의 대부는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김종길 그 선배님께서는 그 신성모 학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늘의 한국 해운 조선 물류가 있기까지는 꼭 신성모 그 학장님 혼자만 하신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수십만의 이제 해운 선배님들 그리고 조선 물류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또 해운 조선 물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해왔던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원컨대는 신성모 그 선배님이 이미 국무총리 서리까지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님들은 꼭 대통령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으니까요. 예, 선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종길 선배님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원고도 써주시고 강의해 주신 점 그리고 우리 좋은 책들 너무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영예스러운 해운인들을 보면은 뭐 배순태 선장님 이야기도 있고 참 많은 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못다 하신 일들은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선배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최재형 선배님 예, 아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저희 예. 애들이 떠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고 그랬습니다. 예, 해양금융을 전공했던 최재용입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귀중한 말씀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부분들, 조금밖에 모르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 나름대로 또 다른 그런 해운관을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원로 분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웅장하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